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인데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래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후에 변경 신고할 수 있다 했는데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 가능하죠. 등기 신청 전에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15번에 있습니다. 15번.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가 아니고 암기 프린트 50번에 50번 한번 암기 프린트 10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프린트 50번에 그람이 3번에 보면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장관에게 보고하죠. 신고관청은 지사에게 매월 5번도 매월이 아니라 매년 1회 이상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실태조사. 답은 5번입니다.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과 지분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만 허가받도록 허가구역을 지정했잖아요. 외국인만 받도록 할 수 있고 법인이 취득할 때 허가받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지목만 허가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시사성이 있는 게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원칙 시도이사죠.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 다만 같은 시도라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즉 공공개발을 한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토지 투기가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같은 시도 안에 있어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번에 이미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그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단서를 빼려고 하고 있어요. 즉 같은 시도 안에 있어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고 있어. 아직 바뀐 건 아니고요.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같은 시도 안에서는 시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에 같은 시도 안에 있어도 국토부 장관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토부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긴 되지. 5년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거 됐는데 1번입니다. 1번. 암기 프린트 50번에 있습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있죠. 전자문서 불가능. 인장 등록 신고, 고용 신고, 재개 신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정신도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법입니다. 여기는 병자유전의 원칙이 있고요. 농사를 안 짓는 게 적발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1년.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받았으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주지 않고 곧바로 처분명령을 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익증명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에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야 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3번입니다.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합산한 겁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 체험 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지는 진흥지역이 있고 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있죠. 진흥지역은 다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진흥지역은 절대농지라고 옛날로 말하면 농업을 농사 짓는 데만 사용해야 된다고. 주말 체험은 농업 경영은 아니죠. 체험 목적으로 경리정 쉽게 말하면 경비 정리된 돈 이런 게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4번이 답이고요. 5번 모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을 추가하였다.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경우에 직접 농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대차 사용 대차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답 4번입니다. 주말 체험용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안 된다. 24번입니다. 외국인 특례 암기 프린터 27번입니다. 계약을 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신고 대상입니다. 승려나 교환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교환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X고요.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 아닙니다. 입주권 분양권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네요.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월입니다. 1개월이 암기 프린터 45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1번, 12번에 있죠. 12번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4번입니다. 전자계약입니다. 공동중개 방식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 진행 시 각 계약공개사 중 한 명만 하면 된다. X입니다.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우리 확인 설명, 계약서 설명 날도 모두 다 하죠? 한 명만 한다. X. 모두 다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있어야 됩니다. 자, 전자계약 체결하면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액 신고 안 해도 되고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시스템에서 다 부여됩니다. 그 다음에 답 4번이죠. 전자계약 작성하면 따로 주택임대차 신고도 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할 필요도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다. 5번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하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휴대폰 본인 아니면 벤트를 편을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조사해야 될 거 이걸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하고요.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걸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아닌 것은 답 1번입니다. 1번. 단독 경고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기본. 경비실은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어떻게 보면 관리사무소에 볼 수도 있는 거죠.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 사항이고, 개업공개사 다른 사람도 기본 확인 사항. 비선호 시설 차장이 때문에 주인한테 안 물어봐. 표시 차 대수 그 주차 대수가 데려받아 연락하라고. 다용생 다용 살이 제가 이게 도로의 접근이 용이한지 주인한테 사람한테 직접 기본 확인 사항, 한테 물어 세부 확인 사항, 공부 같은 걸 하잖아요. 직권 상 그냥 진잖아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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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은 기본 확인 사항 다할 수 있다고 저도 해야 될 사항이 그럼 된다 이렇게 세부 하는 게 은닉 같은 친절해야 돼. 신도시 우리 동네 지금 커뮤니티가 단톡 있어요. 1030 대탁소 친절. 대탁 4만 원인가 그 세탁하는 샀다 됐다. 다음 7 문제. 보증금을 2억에서 1억으로 내리고 1억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기준금리가 4%라고 했네요. 기준금리 프린트 29번 암기 프린트 하다고 29번
맨 밑에서 두 번째 별표 월차임 전환율 주택이라고. 주택이니까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라고 돼 있죠. 상가는 12%가 1할 2푼하고 같은 말이에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죠. 1할이 10% 또는 기준금리 4% 더하기 2% 하면 6%라는 이야기. 1억에 6 더하기 600만 원 연에 6 12달하면 한 달에 지금 4% 아니잖아요. 5.5% 하면 계산기 이상하게 어쨌든 기준금 더하기 2% 1할 10% 중에서 낮은 초과할 수 있다. 상가는 1할 2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옛날 IMF 때는 1억을 월세로 10% 제가 IMF 사람 지금 포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포상금은 암기 프린터 이 좀 어려울 약간 응용해 가지고 실제 시험은 포상금 계산하는 게 나왔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분들은 아직까지 포상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28번에 있습니다. 28번. 28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 거짓으로 신고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 회차 신고. 과태료 금액에 그 암기 프린트 28번에 보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20%고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한도액이 1,000만 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망으로 허가받 50만 원이에요. 과태료.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나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A를 구하였고 신고관청은 A에 대하여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과태료 금액을 얼마라고 했어요? 20%라고 했죠. 200만 원. 한도는 한 1,0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받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냐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B를 신고하여 조제기하여 벌금 1억이 부과됐다. 요거는 벌금 액수가 얼마과 상관없이 얼마예요? 10만 A. 허가받지 않 C. 해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거래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대료 500만 원을 해제 신고하지 않은 보상금 이상 아니야. 거짓 이열
1억 원을 1억이면 하면 2천만 원. 여기 2천만 원인데 같이 반반 나눠야 2천만 원 같이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받 가본 출 문제는 공인 사는 29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구두는 안 되고 반드시 문서로 3개월 이내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 이하 이행강제. 3번은 이의제기 30일 이내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35 8에 있습니다. 이행강제 신청은 30일 이내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불허가 처분의 기간이 1개월 이내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할 수 없다 하는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4번 지문.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씩이 아니라 1번씩 건축법이 2번이, 건축법은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농기법은 1년에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30번입니다. 매수 신청결에 틀린 것은 모든 개공, 부칙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은 할 수, 경매 아닌 입찰 대리도 매수 신청 경매 부동산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대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3번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고, 중개 보수는 약정이 거래 대금 지급이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5번이 중개 대상물이나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똑같죠?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두 중개 대상물이며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인데 이게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두 중개 대상물이며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됩니다. 31번입니다. 틀린 것. 경매에 대해서는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만 보증을 제공해야 되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죠.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 최고가 매수신 그 보증금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습니다. 3번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차인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공유자들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사겠다는 것과는 같은 거.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하면 매수 책임이 없게 되면 즉시 매수 신고를 일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잔금 안 낼 대비해서 이 잔금 매수 책임이 없으니까 보증을 줍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4번에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소송 대리, 영도 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5번처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32번 교육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실무교육은 법률 지시,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지금 법부에서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다른 네, 제가 경기도에서도 그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부터 실무교육 시간은 2배로 늘어날 예정이랍니다. 연수교육은 그대로 하고 지금 12시간 이상 16시간이 하잖아요. 연수교육. 근데 지금 는 12시간 하고 있거든요. 법정 최저 시간. 내년부터 16시간 하는. 어쨌든 법률 범위 내잖아요. 할 예정이고 실무교육은 전세 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자 발표 내고 나면 바로 연수교육을 신청하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 협회에서도 하는 협회는 쉽지가 않아요. 클릭 안 하고 서울에 많잖아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뭐 국제사이버대 하고 여러분 받기 힘들면.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이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이에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100만 원이니까 2분의 1을 더하거나 빼줄 수 있으니까 150만 원 받을 수도 있죠. 100만 원 이하라고. 500만 원. 다만 대통령령에 있는 개별 기준은 100만 원.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문제 출제됩니다. 3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등록 신청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 등록 신청 시 자격증 제출하지 않고 분사무소 제출하지 않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도 제출하지 않는다. 근데 암기 프린트 지금 13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되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에는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1, 2, 3번은 대출 4번은 왜 하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법의 불비로 보여집니다. 1, 2, 3번은 자격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만큼 학생 관리 직접 인터넷으로 확인한다고 인터넷 될 텐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대출합니다. 하지 않는다 해서 X입니다. 이거 지정시에는 사무소 이전할 때는 2000에서 여주로 가려면 2000급 운본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된댔죠.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는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도 자격증 4번 제출하죠. 1, 2, 3번은 제출, 4번, 5번은 왜 제출? 이쪽으로 해보세요. 설명 어렵다고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시험에 잘 나. 나도 헷갈리 시험에 명확하게 다 맞. 시험 연결력이 없어. 34번입니다. 부정한 망보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부정한 망보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즉 왕따시키는 경우,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렇게 왕따시키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개공이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암기 프린터 55번 보세요. 암기 프린터 55번. 암기 프린터 55번에 7번, 6번. 암기 프린터 55번에 6번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7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라고요. 업무정지 사유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분묘기지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합된 것은 옛날 사법고시 문제입니다. 분묘를 설치하면서 평장, 암장의 경우 분묘기지권 취득하지 못하죠. 새로운 분묘,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분묘 기지를 소유의 여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 점유가 아니고요. 타주 점유입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지 토지 소유권 시효 취득하는 건 아니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거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소유 여사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므로 지상권 최단기 기간 30년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상권의 기간이 특수 지상권이라면 5년 후 영원히 존속을 권력 위험에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당시 아직 20년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판례가 틀렸습니다.
9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럼 95년도 설치됐기 때문에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경우 수 없다. 판례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공연하게 20년간 분묘의 요지를 점유하였으나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시효 취득을 하지 못한다. 여기는 등기하는 거 아니죠? 시효 취득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전에는 시효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때부터의 지료는 지급하여야 한다. 시효 취득의 경우 청구한 때부터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팔면서 요 이당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겼다면 탈받아 유기지권 승리한 시효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특수 차이점을 해요. 지역 특수법인이고 그 다음에 특수합은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차이점이 프린트 3, 프린트 3 특수 등록 기준 책임자가 공인사 1번 특수법인이나 일반법인이나 입장 등록은 해야 되고 보정 설정은 해야 됩니다. 다만 일반법인은 책임자가 공개사해야 되지만 특수법인 책임자가 공개사도 된다. 2번 일반법인은 4억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되지만 특수법인은 2천만 원. 그 다음에 3번 일반법인의 경우 법제 10세에 있는 한 개업 발수 특수법인 지역협이라면 협 메뉴의 특수법인은 자본 1천만 원 적용. 우리 특수법인이잖아요. 지역협 지역 자본 자익 없어도 원 애교 자급을 말씀 그런 특수법 그 법에서 특수 17 토지거래 틀린 허가역 지정권자와 권자를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같은 시도 안에 있는 시사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장 다만 같은 시에서 직접 각 시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처분을 10년 되면 다음 가 받은 만 선매 절차가 진행 경우에는 15일 다시 청인. 선매라는 건 먼저 파는 사는 게 선매. 이 처리 15가 발급도 자유에 10가 받 본다. 5번 허가받지 아니하고 저기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적법 요건입니다. 따라서 거래계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 무효 30 결격사유 기출문 기억 2004년 10월 28일 7시 2023년 10월 28일 0시부터 만 19세만 되면 되지. 이어는 염려가 있는 사유 등시 심판 지산 파리 사유 심 이거 집 탐하던 더하기 리얼에 해당 위험에 형법상 사기 받아도 결사유 이 법에 의해서 판명 기업 탐 프린 집 탐식 틀린 것 천만 참 30 백인 해제신 보상 해야 된다 하면 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계약 체결하지 3천만 대료 계약 체결해놓고 10만 번이
매수 신청 14일 프린트 2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지방법원장이 프린트 53표에 법원 행정처장이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권리분석이나 취득할서는 부동산 입찰될 4번 매수신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대리 철받 사람 철받 상권 해결한 신청 개혁사 신청 담년 보존이 아니라 매수 신청들이 관리를 다시 3, 4 4가지 회사법에서는 3 거래계약서 4, 5, 6번 40 매수 신청들이 사건 카드 매수 신청들이 상물 확인 매수 신청 행정처분 여기까지 찾아보셨습니다.